자, 그 다음 사회 변화와 농민의 봉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선 후기의 경제적, 사회적 변화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거예요. 지난 시간에는 정치적 변화나 제도적 변화, 그 다음 붕당 정치 또는 또 영종조 시대 이런 것들 한번 싹 살펴봤어요. 자, 그러면 이제 그 시대 때 조선 후기 경제적 변화는 어떤 게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 자, 그러면 이제 경제적으로는 모내기법이 확산되었대. 모내기법의 확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모판에다가 씨앗을 먼저 뿌리는 거야. 그러니까 땅에 씨앗을 뿌리는 게 아니야. 모판이라고 하는 작은 판에다가 씨앗을 먼저 뿌려서 그 씨앗이 쌀이 어느 정도 새싹이 이렇게 자라가지고 푸른 잎으로 쑥 자라도록 거기서 기르는 거야, 모판에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내가 씨앗을 갖다가 땅에 뿌리면 어떤 점이 단점이 있냐면 옛날에는 뭐 트랙터나 이렇게 기계로 파는 게 아니니까 다 일일이 사람 손이나 이런 걸로 파는 소로 이렇게 해서 파야 되니까 씨앗이 바람에 유실될 수 있는 확률이 높았던 거야. 그런데 그러면 씨앗이 예를 들어 여기서 100개를 뿌리면 여기서는 한 80개 정도 그지 걷어낼 수 있다면 20개는 바람에 날아갈 수 있다 치자. 그런데 모내기법을 통해서 내가 집에서 작은 모판에다가 씨앗을 하나하나 해서 그것을 풀로 길러낸다면 유실되는 씨앗이 아무것도 없는 거지. 그지? 그러면 100개를 오롯이 다 수확할 수 있는 거야. 그지? 그리고 모판에서 길러내는 것도 한 2개월에 3개월 정도 시간이 걸리는 거야. 그러면 그 2개월에서 3개월 정도는 땅이 놀고 있지. 그럼 그 땅에다가 감자라든지 고추라든지 금세금세 자라날 수 있는 밭작물들을 재배할 수도 있는 거지. 그지? 이렇게 모내기법이 전국적으로 보급됨으로 해서 우리가 농촌사회에 굉장히 큰 변화가 생기게 된다. 일단 노동력이 절감되게 돼. 왜냐하면 넓은 땅에다가 씨앗을 뿌리고 물을 주고 하는 그런 어떤 행동을 하지 않아도 되니까 일단은 노동력이 좀 줄어들 거고 그 다음에 모내기법을 통해서 아까 유실되는 쌀이 그만큼 줄어드니까 생산량도 많아졌을 거고 그 다음 아까 또 2개월 3개월 뒤 비니까 땅이 비니까 밭작물 같은 것도 수확할 수 있다 했잖아. 그러니까 또 부수적인 수입이 또 생길 거고 이렇게 농민들 같은 경우에는 이 봐봐 상품작물도 재배할 수 있었대 있지 그지? 그러니까 모내기법을 통해서 농민층에서 일부 농민들은 굉장히 분홍으로 성장할 수 있었고 그런데 또 일부 농민들은 아까 뭐라고 했어? 노동력이 절감된다 했잖아. 그러면 원래 농사를 지을 때 5명이 일손이 필요했단 말이야. 그런데 모내기법을 통해서 이제 3명만 있으면 되는 거야. 그럼 2명은 어떻게 해야 돼? 잘려야 되잖아. 그지? 그래서 소작농이었던 2명은 직업을 잃게 되는 거야. 자, 그래서 빈부의 격차, 농촌 사회에서도 빈부의 격차가 등장하게 되는 것이 이 모내기법이다. 그래서 모내기법은 굉장히 좋은 농사 방법이긴 하지만 이 모내기법을 통해서 분농과 빈농이 생기게 되었다. 그래서 모내기법을 통한 변화된 방법들 반드시 알아둬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조선 후기 상업으로 갑시다. 농업을 살펴봤습니다. 자, 상업으로는 공인들이 활동했어요. 자, 대동법이라는 게 아까 뭐였냐 하면 특산물 대신에 쌀로 내라는 것이었지. 그러면 궁궐에서는 걷어들인 쌀을 가지고 만약에 임금님이 예를 들어서 뭐 감이 먹고 싶다 또는 대게가 먹고 싶다 전복이 먹고 싶다 그러면 임금님이 뭐 특산물 먹고 싶다라고 얘기를 할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궁궐에 있는 관리의 직책 중에서 공인이라고 하는 아저씨가 있었던 거야. 그 공인들이 그 쌀을 가지고 시장으로 나가서 궁궐에서 먹을 특산물들을 장을 보는 거야. 이 사람들이. 왜냐면 특산물로 받는 게 아니라 쌀로 받으니까 궁궐에선 장을 봐야 될 거잖아. 그러면 궁궐에는 사는 사람들이 많잖아. 그지? 왕도 왕만 있는 건 아니잖아. 대비도 있고 중전도 있고 왕자들도 있고. 그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궁궐에서는 입이 많으니까 한번 장을 볼 때 어떻게 보겠노? 대량으로 구매하겠지. 그지? 그래서 대량으로 구매하다 보니까 시장이 굉장히 활성화되는 거야. 공인들이 쌀을 가지고 시장으로 나와가지고 많은 대량의 물건들을 구매하기 시작하니까 시장들이 만들어지고 그래서 경강상인, 송상, 내상, 만상 같은 어떤 개인적인 상단을 운영하는 그런 큰 상인들이 등장하게 된다. 그런 사람들을 사상이다라고 해. 그 다음 시장도 만들어지게 된다. 그래서 이렇게 대동법의 실시 하나가 미치는 영향력이 굉장히 크지. 그지? 자, 그래서 그런 것들도 알아둬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점점 쌀을 메고 다니기가 무겁거든. 그러니까 상평통보, 돈을 가지고 다니면서 물건을 구매하게 되었겠지. 그러다 보니까 상평통보도 전국적으로 유통되고 화폐라는 것이 좀 더 활발하게 진행되더라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수공업도 마찬가지로 조선 후기는 민영이 활발했다라고 생각해야 돼. 민영이라는 건 뭐냐면 개인이 하는 일. 조선 전기 때는 농업을 굉장히 중시 여겼기 때문에 수공업이나 이런 것들이 좀 죽어 있었어. 그런데 조선 후기로 오면서 농업보다도 상공업이 발달하고 그 다음 시장이 만들어지고 시장이 발달해지고 그 다음 수공업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국가에서 하는 것보다는 개인들이 훨씬 활발하게 했다라고 생각해야 돼. 그래서 관영보다는 민영 수공업이 활발했다. 왜냐면 시장이 활발하니까 그 시장에 나와서 물건을 팔고 싶은 사람들이 많았겠지. 왜냐면 물건을 팔면 돈이 되니까. 그지? 자, 그래서 그런 수공업들, 민영 수공업이 발달했다라고 생각해야 되고, 광업은 뭐냐 하면, 뭐 석탄이나 다이아몬드나 뭐 이런 거 있지, 그치? 그런 거 캐는 거야. 네, 그런 거를 캐는데, 이 당시에 이제 정부가 민간인한테 그 광산 채굴을 허용해 준 거야. 그래서 이제 너네들한테도 이걸 캐도 좋다. 캐서 뭐, 일부를 받았겠지, 그치?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도고라고 해가지고, 이게 지금 조금 내용이 좀, 이제 좀 추적되긴 했는데 도고라고 해서 뭐 전문 CEO의 개념이지. 그래서 좀 광산을 잘 캘 수 있는 민간 사람들에게 정부가 그걸 갖다가 위탁해서 광업을 발달시키는 그런 형태의 어떤 것들이 이루어졌다라고 보면 된다. 그래서 일단 포인트는 뭐다? 국가에서 하는 것보다 민간에서 하는 것들이 좀 더 많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조선 후기를 딱 정리하면 어떻게 될 수 있어? 아, 농업은 모내기 때문에 분홍과 빈농, 빈부격차가 생겼다. 하지만 모내기법으로 좋아진 점도 많다, 그지? 자, 그 다음에 또 후기 상업은 어땠다? 자, 대동법 때문에 공인이 등장하면서 시장이 활기차지고 화폐가 유통되고 사상, 즉 개인 상단들이 굉장히 활기를 띠었다. 그 다음 수공업도 어떻다? 개인, 민영의 어떤 수공업들이 굉장히 활기를 띠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신분제에도 많은 변동이 생긴다. 자, 임진왜란 때 많은 문서들이 불타 없어지고 공명첩이라든지 납속책처럼 신분이 변동이 굉장히 많았잖아. 그리고 양반이지만 가난한 양반들이 있고 자, 내가 쌍놈이지만 상인이지만 양반은 아니지만 돈 많은 상인들이 등장한 거야. 지금 현재에서. 양반보다 돈이 더 많은 거지. 그치?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신분제가 훨씬 더 크게 흔들렸다. 그래서 이제는 양반이라고 해서 아이고 양반님 하는 그런 세상이 아니라 돈 많은 상인들이 양반을 무시하기도 하는 그런 시대가 왔다라는 거지. 자, 그래서 양반 한번 보면 겨우 위세를 유지하며 일반 농빈과 같은 처지로 몰락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라고 되어져 있지, 그지? 자, 근데 중인들 보면 전문적인 능력과 경제력을 바탕으로 신분 상승이 이루어졌다라고도 나온다. 그 다음에 상민들은 일부 부유해진 농민이나 상인들이 공명첩이라는 것을 사들여서 공명첩 뭐냐면 요 사진 한번 잠깐 볼래? 자, 여기 사진 보면 이름 칸이 비어져 있어. 여기에다가 박모시모시 하고 이름을 써놓잖아. 그러면 이제 내가 이거 신분을 사는 거야. 근데 이거 아이러니하게도 이거는 정부가 발행했어. 정부가 돈이 없으니까 이제 전쟁이 많이 일어났었잖아. 그러니까 돈이 없으니까 이런 공명책 같은 거 정부에서 신분을 그러니까 사고 팔았던 거지. 돈을 벌기 위해서. 그지?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충하기 위한 임명장이다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런 공명첩을 받으면 양반 신분을 얻을 수 있었다라는 거야. 그만큼 신분을 사고 팔 수 있는 신분 사회가 굉장히 조금 크게 동요하던 그런 사회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천민도 보면 노비가 납속을 이용한다라고 되어져 있는데 납속이라는 것도 마찬가지고 또 정부가 지금 판 거야. 재정을 보충하기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정부가 돈이나 곡식을 받고 그 대가로 어떤 관직을 주거나 또는 뭐 양반의 어떤 신분을 준다거나 그런 것들을 했다라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노비도 양반이 될 수 있었던 거지. 그치? 양인이 되거나 또 농민이 되거나 그러니까 신분 해방이 있었다라는 거다. 그지? 그래서 양반의 수가 크게 증가했겠지. 너도 나도 공명첩 사고 납속책 사고 하면서 너도 나도 양반의 신분을 가질 수 있었던 거야. 그러다 보니까 조선 후기 신분제에는 양반의 위세가 좀 떨어지는 거지. 왜냐하면 양반의 수가 많아지니까 너도 나도 다 양반인데 뭐가 양반이 중요하겠노? 그지? 자, 이렇게 조선시대에는 사회 변화가 있었다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삼정의 문란 뒤에 내용이 조금 길 것 같긴 한데, 이거 좀 연결해서 볼까요? 자, 그러면 한번 또 연결해서 또 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조선 후기의 농민들은 어떻게 살았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자, 지금 현재 조금 구분대가 되다 보니까 조금 힘들 수도 있는데, 자, 이거 끊어갈까요? 자, 그러면 이거 조선 후기의 신분제 변동, 그러니까 조선 사회의 지금 농업 사회 변화와 신분 사회 변화까지 살펴보고요. 조선 후기 이제 농민들은 그러면 어떻게 살았는지 농민들의 삶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에서 보도록 합시다.